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어 문법에도 소리에 관한 단위가 있어요. 소리 음으로 된 음절, 음은 음소입니다. 음절은 소리의 마디인데 실제로 발음되는 최소한의 소리 마디를 말합니다. 한 번에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마디이죠. 이 글을 국화 옆에서라고 읽습니다. 이때 발음하는 국, 화, 옆, 패, 서가 음절입니다. 따라서 음절의 수는 모음의 수, 곧 글자의 수와 같습니다. 국, 화에는 국화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음절은 의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음절은 하나 이상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어에서 음절을 이루는 방법은 오빠 얼굴처럼 4가지입니다. 초성은 자음, 중성은 모음, 종성은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모음 하나만 된 것, 자음과 모음, 모음과 자음, 그리고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되어 있지요. 삶의 받침은 겹받침으로 자음 2개로 표기되지만 발음할 때는 자음 미음으로 대표되므로 자음 하나로 된 셈입니다. 음절에는 반드시 모음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모음이 있어야 발음되기 때문이지요. 음운이라는 말은 소리와 운율로 되어 있습니다. 음운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입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는 대중을 언중이라고 하는데 언중이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소리입니다. 다음 말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고기 정말 맛있어요. 며칠째 고기 한 점 못 먹었어. 여기 고기 더 주이소. 고기에 채소를 곁들여 먹어라. 고기 한 근만 더. 나 아빠랑 고기를 잡으러 간다. 무엇을 말합니까? 고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실제로 발음하는 음성은 각기 달랐지만 듣는 우리는 이미 기억하고 있는 고기라는 말을 떠올려 같은 고기라고 인식한 것이지요. 그래서 추상적인 소리라는 겁니다. 사실 첫소리에 오는 고의 기억과 모음 사이에 오는 기의 기억은 실제로는 다른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모두 같은 소리로 인식을 하지요. 우리는 기억을 같은 말소리로 알고 오를 같은 말소리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역, 쌍기역, 키읔은 다른 말소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음운은 최소 대립상을 통해 뽑아낼 수 있습니다. 최소 대립상이란 다른 것은 같은데 같은 자리에 오는 하나의 음운만 달라서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쌍을 말합니다. 이때 음운이 초성의 자음, 중성의 모음,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소리의 길이를 인정한다면 모음의 길이도 해당되겠지요. 단어의 쌍은 짝을 이루는 2개의 단어를 말합니다. 풀이 있습니다. 첫소리 자음만 다르네요. 그래서 다른 뜻이 되지요. 불과 뿔과 불과 풀이 최소 대립상이에요. 별이 있습니다. 가운데 소리 모음만 다르네요. 따라서 불과 발과 불과 별이 최소 대립상이 됩니다. 다음 단어에서 최소 대립상을 찾아보세요. 초성, 중성, 종성에서 하나만 다른 것을 찾으면 되겠죠. 여기엔 초성 또는 종성의 자음 하나가 달라 최소 대립상이 되네요. 여기선 중성인 모음이 달라서 최소 대립상을 이룹니다. 이것은 쉽죠? 틀린 그림 찾기처럼 재밌습니다. 그럼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말이 빠르다. 좋습니다. 말은 긴 소리가 나무로 긴 소리표를 찍겠습니다. 사람의 발이 빠르다. 흐르는 물이 빠르다. 달리는 말이 빠르다. 발은 자음이 다르고 물은 모음이 다르고 말은 소리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말소리의 길이도 포함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입니다. 불과 물은 자음이 다르고 물과 말은 모음이 다릅니다. 이처럼 자음이나 모음이 달라서 소리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나눌 마디 절임으로 마디로 나눌 수 있는 음운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소리 바탕 소를 써서 음소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말과 마른 소리의 길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처럼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으므로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며 리듬과 비슷한 뜻인 운율 운에다가 소를 붙여 운소라고 합니다. 결국 음운은 음소의 운소의 운을 결합한 것이네요. 음소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말소리인 자음과 모음을 말하죠. 음소가 들어가는 단어에는 음소 문자가 있네요. 음소라는 글을 보는 순간 머릿속으로 자음과 모음을 떠올려야겠지요. 네, 자음과 모음을 기호로서 나타낸 문자를 말합니다. 한글, 영어와 같은 로마자가 그렇지요. 다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다시 결합하여 음절로 만들어 사용하는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것이지만요. 보통 음운을 좁은 의미에서 음소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운소와 구별하지 않으면 음운을 말소리인 자음과 모음으로 생각하면 한결 이해가 쉽죠. 음운의 조건, 말소리인 자음과 모음의 조건, 음운의 변동, 말소리인 자음과 모음이 변하는 것, 음운의 개수, 말소리인 자음과 모음의 개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음운의 개수에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첫 소리의 이응은 음운의 개수에서 제외해야 하는 점이지요. 야옹야옹을 이처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응을 넣은 것인데 이응은 소리는 나지 않지요. 그래서 첫 소리 이응은 소리값 또는 음가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국화 옆에서를 가져왔습니다. 음절은 국, 화, 옆, 패 서로 글자 수대로 5개이지만 음소 또는 음운은 기역, 우, 키읔, 와, 옆, 피읍, 에, 시옷, 어로 9개가 됩니다. 끝으로 비분절 음은 곧 운소입니다. 운소는 의미를 구별하는 운율적 특징을 가져요. 운소는 일반적으로 말의 길이, 색이, 높이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만 우리말에서는 말의 길이와 높이와 관련이 있지요. 말의 길이, 장단은 장음과 단음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말은 긴 소리, 달리는 말은 짧은 소리입니다. 말의 높이, 억양, 이때 누를 억은 낮은 소리, 올릴 양은 높은 소리를 뜻하죠. 중세 국어의 사성이 해당됩니다. 훈민정음 첫 구절인 나란말싸미에서 앞에 3글자에 다 들어있어요. 글자의 왼쪽 곁에 있는 점, 이걸 방점이라고 합니다. 방점의 개수에 따라 말의 높낮이를 달리했어요. 방점이 없으면 평성, 낮은 소리. 방점이 하나면 평성을 떠나 거성, 높은 소리. 방점이 2개면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 상성, 긴 소리로서 오늘날 장음이 된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 왼쪽에 둥근 점 2개가 오른쪽에 삼각형 2개로 변한 셈이군요. 그리고 말의 높이와는 상관없이 빨리 끝을 맺는 입성이 있어요. 입성은 받침으로 구별합니다. 훈민정음 당시 8종성 가족용이라는 게 있어 기역에서 이응까지 8가지 받침만 썼어요. 그 중에 기역, 디귿, 비읍시옷은 입성으로서 짧고 빠르게 끝냈답니다. 그럼 현대말의 억양이 운소에 해당되는지 살펴볼까요? 잠자. 가장 짧은 문장이겠죠. 이것의 끝을 올리면 의문문, 끝을 내리면 부드러운 느낌의 평서문, 또 고르게 발음하면 사무적인 느낌의 평서문으로 인식되므로 운소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나 첫째, 앞서 살펴본 예와는 달리 특정 단어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점. 둘째, 끝을 올리면 다 의문문이라고 너무 단순하게 판정하는 점. 셋째, 문장의 억양을 기준함으로 가장 작은 소리 단위인 운소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떨어져요. 이것은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말할 때의 시간과 장소, 이야기의 흐름을 모두 고려해서 문장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담화론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이지요. 현재 학교 문법에서는 말소리의 길이만 운소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예요. 장음과 단음. 1999년 통계자료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표제어 44만 594개 중 장음은 15%인 6만 7,401개라고 합니다. 2023년 현재 표제어가 42만 2,238개이므로 장음은 약 6만 5천 개 정도이겠네요. 눈에 눈이 들어가서 발로 발을 찼더니 말만 한 게 말을 안 듣는다고. 벌 쏘고 있는데 벌이 날라왔어. 장음은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납니다. 첫눈, 대발, 꽃말, 암벌처럼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은 소리가 나는 점 주의하세요.